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 홍철기입니다. 조국이 법무장관에 결국 임명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사받는 대상인 조국이 검찰총을 지휘감독하는 법무장관이 된다는 거 정말 국민들이 분개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은 그게 원칙이라고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문제니까 법무장관 해도 된다는 건데요. 문제는 조국이 인사권을 활용해서 검찰을 개혁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검찰에 대한 개혁이 사실은 좌파들의 독재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김정기 TV 대표 김정기 박사님이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니 네. 도대체 검찰개혁 좌파 독재랑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검찰개혁에 이제 공수처 설치하고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 역대 검찰은 정권 초기에는 충견 역할을 하죠. 그러다 본격적으로 레임덕이 시작이 되면은 하이에나처럼 물어뜯으면서 국정을 혼란에 빠뜨려 왔잖아요. 그게 이제 지금까지 검찰이고, 김대중 때도 그랬고 노무현 때도 검찰개혁을 시도를 했지만은 사실 못했잖아요. 그나마 이제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검경수사권 조정에서 수사 개시권 정도 경찰이 확보하는 정도로 해서 실적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떤 대통령도 지금까지 검찰개혁을 완수하지 못했던, 이루지 못한 꿈이 있죠. 그런데 지금 현 정권이 왜 조국과 같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감독기관장으로서 기본적인 퀄리피케이션, 자격조차도 안 돼 있는 이런 사람을 억지로 국민의 분노를 일으키면서까지 무리를 하면서 하게 되는 데는 이제 큰 틀에서는 제가 볼 때는 꼼수가 좀 있다고 보는 거죠. 꼼수가 있다. 음모가 도사리고 있다. 음모가 있다. 그렇죠. 청와대 중심의, 다시 말하면은 문재인 중심의 대통령 권력을 거의 뭐 독재자 수준으로 압시키겠다 하는 그런 저희가 사실은 숨겨져 있는 겁니다. 야, 참 정당도 여당이 민주당이고요. 민주주의를 네. 그렇게 주장하는 듯하고 또 예전에 자기들이 소위 독재 권력이랑 맞서 싸웠다고 그렇죠. 하는 게 맞습니다. 좌파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독재를 하겠다.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게 가능한 게요. 검경수사권 조정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공수처 설치가 이제 사개특위에서 공수처 설치하고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8월 말에 사개특위를 통과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법사위원회 한 90일 걸리고요. 국회 본회의 한 60일 지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상황이 빠르면 11월 말, 늦어도 12월 말까지는 상황 종료입니다. 사실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공수처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옥상옥인데요. 옥상옥의 권력인데 소위 말해서 그동안 이제 정권의 힘이 빠지면은 통제가 안 됐던 그런 집단이 있잖아요. 네. 특히 사법부. 그러니까 공수처가 무소불위의 이 직속 권력기관으로 탄생을 하게 되는데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에 사법부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판사가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검사가 대상이 되고, 네. 경찰 중에서는 그 경무관이라고 그러죠. 무궁화 5개. 예. 큰 별 하나. 경무관부터 해당이 되고요. 정보기관인 국정원은 상급 공무원 이상. 그 다음에 이제 중앙부처에서는 이 정부직 공무원, 장차관급 인사들이고, 청와대에는 비서실장, 경호처장, 안보실장.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국회의원도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지방으로 치면은 지방강력단체장하고 교육감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소위 말해서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VIP들이 전부 공수처의 이 건물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꼼짝 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권 중후반기에 레임덕이 왔는데 그것을 차단하면서 5년 내내 독재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가 까불었던 사법부, 판사들 마음대로 이 판결을 할 수 있겠습니까? 코가 깨어 있을 텐데, 특히 이제 검사들은 전력이 있잖아요. 화려하지 않습니까? 네. 검사들 꼼짝 마요. 그리 되면 결국은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독재 권력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런 식으로 공수처가 설치돼서 독재 권력이 되면 제일 먼저 피해를 보는 쪽이 어딘가 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이에요.
국민들이 독재 권력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이다. 그렇죠. 독재 권력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거거든요. 네. 기본권이 제한되면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무한대로 누리는 자유를 이전처럼 누리지 못하고 자유에 대한 제한이 가해지겠죠. 네. 살기가 좀 불편해지고 점점 어려워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공수처 설치하고 관련된 꼼수고요. 이제 공수처가 이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 VIP들을 다 이 공수처의 그물치기 안으로, 그물 안으로 다 끌어들여서 꼼짝 마! 하게 되는 거죠.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원래 이거를 대검 중수부에서 했어요. 네. 그래서 역대 정권에서 대검 중수부 해체하려고 했는데, 최근 들어서 해체가 됐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대검찰청 중수부는 해체됐지만은 그 기능을 지방검찰청, 전국의 각 지검 특수부가 있거든요. 특수부가 그 일을 지금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서슬퍼런 검찰 권력은 살아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 VIP에 대한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공수처를 설치를 해버리면은 검찰의 권력이 힘이 빠지잖아요. 거기다가 원래 검찰의 권력이라는 게 원래 이런 거예요. 수사는 경찰이 하고, 기소는 검찰이 하고, 재판은 판사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네. 우리나라는 일제시대 때 잔재긴 합니다만은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를 해왔던 것이 기소권은 당연하고요. 수사권이 검찰한테 있었습니다. 예. 수사 개시권, 수사 종결권,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수사 지휘권, 그 다음에 이제 영장 청구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쟁점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수사권하고 관련된 거고 하나는 영장 청구권이에요. 그리고 기소권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검찰이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거니까 경찰한테 줄 수가 없는 구조잖아요. 이것이 이제 쟁점인데,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은 패스트 트랙에 올라갔잖아요. 패스트 트랙에 올라간 내용을 보면은 검경이 똑같이 수사 개시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검찰이 가지고 있던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이 폐지가 됩니다. 네. 폐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수사 종결권이 경찰에 주어지는 거예요. 이 수사를 이제 종결하겠다. 이것도 경찰이 그렇죠. 할 수 있다는 거네요. 경찰이 할 수 있습니다. 야, 이것도 중요하겠네요.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제 검찰 주장은 검사는 2,100명이라서 통제가 되는데 경찰은 10만이 넘는데 어떻게 통제를 하려고, 결국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경찰에 의해서 매일 몇 시간, 매분, 몇 층마다 자행이 될 텐데 이리 되면 대한민국은 혼란 그 자체로 간다라는 것이 이제 검찰의 주장이잖아요. 예. 이제 검찰의 주장인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안은 맞긴 합니다. 수사 개시를 했으면은 수사 종결권 가져야 되고요. 굳이 경찰도 이제는 성장을 해서 검찰의 직접적인 수사 지휘를 안 받아도 되고, 검찰은 또 충분히 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를 통해서 할 수 있는가 하면 영장 청구권이 있잖아요. 영장 청구권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개헌을 하지 않는 한 검찰에서 경찰을 안 넘어가거든요. 네. 그거 하나만 해도 충분히 경찰 통제할 수 있거든요. 예. 영장 청구권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경찰에서 어떤 특정한 케이스에 대해서 기소 의견, 불기소 의견을 내잖아요. 그렇지만은 기소하건 불기소하건 이거는 검찰의 권한이잖아요. 그래서 가봐.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잖아요. 예. 그게 막강한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저는 현재 진행되는 그 구조는 이제 올바른 방향이었고, 검찰개혁 방향이 이제 검경수사권 조정은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기소권을 가지고는 맞아요. 그것까지는 맞는데 제가 지금 우려하는 것은 공수처 설치라는 거죠. 예. 이리 되면요, 우리는 맹실상부한 좌파, 운동권, 독재. 옛날에 군사정권 시절에는 우파 군사 독재라는 말을 썼잖아요. 지금 앞으로는 패스트 트랙에서 통과되잖아요. 그래서 공수처 설치되고 검경수사권 조정돼가지고 경찰 파워가 막강해지면 이제 검찰이 힘이 없어지잖아요. 검찰은 어쨌건 많이 무력화되죠. 그런데 공수처가 말하자면 대통령 직속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대통령 친위부대입니다. 거의 친위부대 역할을 할 거고요. 비밀경찰 비슷한 역할을 할 거라고요. 그 정도로 막강한 호위부대를 하나 거느리게 되는 거고, 또 경찰은 검찰만큼 아직까지는 실력이 좀
안 따라주잖아요. 네. 오로지 단순 소방 무식하게 충성을 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리고 경찰 숫자가 많기 때문에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그나마 검찰은 정권 중후반기에 하이에나처럼 물어뜯기라도 하면서 현재 권력에 도전이라도 하면서 자극을 주기라도 하고 전쟁도 하기도 하지만은 경찰은 그것도 없어요. 네. 경찰은 처음부터 끝까지 충성이에요. 그러니까 경찰 비워봤죠. 그 다음에 공수처 비워봤죠. 무력화된 검찰. 결국은 대통령이 지 하고 싶은 대로 권력을 무한대로 확장할 수 있는, 전제 정권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대통령 권력, 임페리얼 프레지던트, 제왕적 대통령 권력이 본격적으로 행사되는 그런 암울한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 보수 우파들 정신 바싹 차려야 됩니다. 한번 이것이 법제화 돼버리잖아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예. 아유, 정말 심각한데요. 지금 보면은 검경 수사권이나 공수처 이전에 조국이 결국은 본인의 인사권을 이용해서 검찰을 지휘하려는 듯한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뭐 오늘 오전에 보도된 거 보면은 마침 검찰에다가 법무부에서 전화해서 윤석열이 조국 관련 수사에서 빠져라. 무슨 특수 수사팀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들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파면감이죠. 예. 왜냐하면은 직권 남용을 한 거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은 정당한 지휘권을 행사를 했다고 하지만은 명백하게 자기 가족하고 조만간 또 자기한테까지 여파가 미칠 수 있는 케이스에 대해서 검찰청에 대해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검찰국장이란 자리 있잖아요. 예. 검찰국장이 마리국장이지 검사장급입니다. 예. 차관급 외호를 받는 자리고요. 이 자리가 무시무시한 자리예요.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통해서 인사권과 예산권을 행사해버리면요, 검찰은 깨갱이에요. 그런데 그 검찰국장이라는 무시무시한 이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은 명백한 직권 남용에 해당이 됩니다. 야. 파면으로 다스려야 돼요. 지금 조국은 아침에 기자들을 만나서 또 그랬대거든요. 자기는 모르는 일이고 뭐 밑에서 알아서 한 것 같다라는 느낌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게 조국이 모를 수가 있습니까, 이 내용을? 모를 수가 없죠. 다 짜고 치는 판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검찰국장이 법무부의 요직이거든요. 법무부 장관이 검찰국장을 통해서 경찰청을 통제하는데, 검찰청. 거기다가 검찰청을 통제를 하는데 거기다가 슈퍼 신복을 앉혀놨지 않겠습니까? 예. 인천지검 차장으로 가 있는 사람을 앉혀놨나요? 아닌가요? 하여튼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검찰국장 자리는 직접 핵심 코어를 딱 심어가지고 통제를 지금 본격적으로 하는 거죠. 뭐 근데 권한을 행사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 직권 남용죄로 충분히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아, 조국도 직권 남용죄로 다스릴 수가 있다. 무언이지만은 사실은 도처에 증거가 깔려 있지 않을까요? 본격적으로 예를 들어서 특검을 한다 하면은, 특검이 시작이 되면은 조국이 검찰국장한테 지시하는 게 포착이 되지 않겠어요? 예. 또 검찰국장은 또 이 검찰청에 대해서 세게 하고 있잖아요. 전부 다 직권 남용죄로 파면감입니다, 이게. 예. 묵시적 뭐 이런 그렇죠? 것도 포함이 되겠네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 예. 코골이 귀걸이 아니겠습니까? 예.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검찰개혁을 빙자해서 좌파 독재를 하려는 것, 이것이 김정기 박사님이 얘기하시는 좌파 진영의 큰 그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국과 본인 그리고 가족에 대한 수사에도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거 아닌지 큰 걱정이 되는데요. 자유한국당도 조국 반대 투쟁 지금 계속하고 있거든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제 나서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정기 TV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신의 한 수도 구독, 추천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100만 멀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